백신 계약. 그거 포기하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을 깨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겟을 잘 잡아야 돼. 지금 나는 안타까운 게 이 다른 사람 깨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의 권리를 지금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돼. 이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 책임을 지우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은 지금도 안 깨어난 사람은 못 깨어날 사람, 그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는 거는 그 일단은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딸내미 보내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뭐 너무나 아픈 없잖아요. 거지. 제가 뭐 이게 세상 뭐 살 의지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하기도 뭐 하고 하기도 뭐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대민 홍보에 에너지를 쓰면 안 그래도 지금 상처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또 상처가 생기거든. 우리가 그 상처를 3년을 받았잖아. 우리가 진정을 다 생각해봐. 여기서 일하다가 지금 환자가 적자면 그 당시는 많을 때야. 근데 막 아무 때나 휴진하고 막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막 마침 올라가고 오면 이거 현미경 검경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PPT로 만들고 리코딩하고 이렇게 애를 써도 가짜야. 너 헛소리 하고 있어. 이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서 내 느낌이 이것들이 내가 닥터인데도 이렇게 말한다? 그건 의도적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식약청과 질병청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떴어. 뭐 백신에 무슨 이물질이 있다거나 뭐 미생물이 있다거나 뭐 하는 사람은 다 헛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믿지 마라. 그 가이드라인까지 떴다니까 새롭게. 그러고 내가 바로 발표하자마자 우리 의협의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바로 의료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 이렇게 내려왔고, 그때 서민 교수 막 조선일보에 대문짝하게 실었잖아. 그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 학과인데 내가 이제 이 표현을 하려고 이 기생충처럼 생겼다 한 거를 네가 기생충을 봤냐? 백신에 기생충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했잖아.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소송해서 이겼잖아. 그거 알아요? 서민 상대로 네, 명예훼손해서 네. 아이고 명예훼손해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말 안 하겠다. 했고. 사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 그래. 그렇지만 이미 다 끝났잖아. 그 당시 서민 때문에 접종 안 하고 망설이던 사람들이 많이 맞았다니까. 그렇죠. 아 그렇지. 이거 저 어느 지방의 시골에 있는 저 가치 없는 의사가 말한 거 소민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말하는데 어디 이러면서 조선일보에 대문짝하게 났으니까. 근데 그때도 서민 교수가 그렇게 막 떠들고 할 때도 나는 막 하나라도 더 검경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뭐 바빠서 뭐 밖에 반응이 어떤지도 신경도 못 쓸 때였어. 내가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닌데 그거 다 하려니 얼마나 정신없겠어. 진료는 진료대로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참 때는 내가 일주일에 3번을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막 생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이를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도 아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거의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상처가 생긴지 알아? 알죠? 지금 뭐 근데 그 저희는 그 유족이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잡든 바로 잡지 못하든 하는 그 아무 상관없다라는 게 이 내면의 각오가 있지.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계속 막았고 하지 마라 했고 우리 병원에도 유족들이 꽤 왔어요. 이게 재판을 걸 때 요 소송한 거 알죠? 그때 백신 희생자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랬거든. 변호사가 박주현 변호사가. 희한하게 우리 병원에 이 제주도 좁은데 그 백신을 맞고 희생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녀갔어. 여기 다녀간 백신 맞고 유방암 환자 앓은 사람만 해도 한 9케이스 돼. 네, 많이 환자 보지도 않는데도 그 정도니까 막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느낌이 오지. 이거 뭐 백신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망한 팀들도 한 너댓 팀이 왔었어요. 우연히 진료받다가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 그게 2021년 후반부예요. 여름부터 시작했나? 이게 접종이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막 나타나는 거야.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족들이 좀 참여해주라 우리 소송에. 그럼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다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우리는 주장이 접종 환경과 똑같이 하면 된다. 접종 무균실 아니잖아. 그냥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검경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백신이 동일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재판정이어도 좋고 원한다면 근처 보건소로 가도 좋고 원한다면 뭐 질병청이나 식약처 원하는 대로 우리 가겠다. 단 우리 조건은 피고 원고 제3자 다 참고인이 입회해야 된다. 딱 한 팀만 들어가는 건 우리 있을 수 없다. 그건 재판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부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전문가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그분이 검경을 하고 그분의 발표에 의존한다. 모든 입회는 불가. 그러면 객관성이 결여돼. 전혀 없지. 우리는 온 국민이 보는 데서 공정을 하자 이거였거든. 공개 검경.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 현미경은 굉장히 무겁고 이게 장치가 복잡해서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모 우리 협력 업체에다가 이게 이동할 수 있는 현미경을 준비를 다 해놓고 다 대기하고 백신을 어디서 구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시나리오를 짜고 했는데 계속 거기서 조금도 허용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지금 안전하다고 한 백신이 이 문제가 있는데 국가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래도 이 법정 이 절차를 모르니까 그거라도 오케이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검증 이 기회조차 날아가 버리니까 그랬는데 우리 저 담당 변호사님들이 절대로 여기 동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겠죠. 이건 완전히 그냥 조작 100% 가능성. 인정하는 꼴이 되버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만약 이 게임에서 지면 이 재판에서 지면 이제 더 이상의 이게 기회가 없다.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면 재판부는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서 팽팽하게 가다가 이제 결론은 기각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백신에 있는 이물질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안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걸 막아야 그게 선례로 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어지가 없거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겉 형식은 기각이 된 거예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피고인, 원고 또 제3자 입회하에 객관적으로 보자. 이게 계속 우리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지금 식약처를 상대로 하신 거죠? 식약처, 질병청, 보건복지부, 네. 그다음에 그 접종 시행하는 행정기관 대표로서 서울시까지. 그러면 그 기관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나름 책임진다고 하는 기관들인데 그렇죠. 예. 왜 그렇게 거부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이제 이게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그 팀들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지침이 내려왔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국민이 검경하자 해도 절대 응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이게 기가 찬 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제 아마 그 피고 측 변호사 특히 식약처 변호사인데 담당 변호사인데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 중에 진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재판이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여름쯤에 2차였나 3차 공판이었나 재판부가 뭐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이야기할 때 식약처 담당 대표하는 변호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검증을 하면은 우리가 검증용 바이아를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접종용 바이알이 따로 있고 검증용 바이알이 따로 있구나. 조작을 확실하게 하겠다. 완벽한 검증용 바이알이 준비돼야 된다. 이걸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식약처, 질병청인가 그 백신 그 설명서에 보면은 그 구절을 지금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있어요. 웹사이트에 홈페이지 면역 저하자에게는 이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문구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면역 저하자부터 맞췄잖아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걸 자기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규정에 보면 검경이나 백신의 품질 그 공정 과정을 보면은
육안으로 보는 거, 뭐 예를 들면 이게 백신이다 칩시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물질이 뭐 몇 개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검경했을 때 뭐 사이즈가 얼마짜리가 뭐 몇 개 이하여야 하고 이 규정이 있어요. 아마 느낌에 이제 현미경으로 한 200 마이크론 다이아메타 직경 물체가 현미경 검경상 3,000개 이상이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그 정확한 문구를 기억 못하는 건 미안한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100에서 200 마이크론 정도의 직경짜리가 수백만 개가 있었거든요. 수백만 개. 말이 안 되지. 내가 처음 발표했을 때 그 cc당 2,300만 개가 있었거든. 아까 그 식약처가 거부했던 이유가 그 거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검경을 하면 그 저 이유가 이제 하겠다. 저는 계약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우리가 면책 특권도 그렇고 네. 파이자 내부의 문건에 다 나오거든요. 절대 응하지 마라. 네. 그리고 법정 소송이 붙으면 가장 그 이름 없는 지방 법원에서 제약사를 제외한 제3자를 통하여 이게 처리를 해라.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리고 면책 특권은 있고. 네. 그래서 뭐 그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일찍부터 알아서 청 기자회견에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광범위하게 면책 동의를 했다라고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그 박능무 장관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매스컴에서도 본인이 인정을 했고 면책 특권에 동의를 안 하면 구매를 할 수 없게 그렇죠. 했거든. 거기다가 그 당시에 그 김강립 식약처장이 그 국민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화이자가 그 면책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특례 승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례 승인을 하겠다라고 식약처장이 국민들한테 그렇죠. 발표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이게 하나도 말이 안 되죠. 면밀하게 조금이라도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예. 있는 게 식약처인데 예. 식약처장이 특례 승인을 제약사가 특례 승인을 요구를 했다고 그걸 받아들였다.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뭐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인도든가 어디는 그 지역 로컬 임상 실험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한 적이 있어요. 네. 그다음 대표적으로 북한은 그 면책 특권에 동의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죠.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했고, 네. 그 면으로는 아주 지혜로웠죠. 다른 면은 달라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수많은 초과 사망률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 아시는 느끼는 반대로 암 폭증하고 암 발생률, 그리고 중증 질환들이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구한 거는 그 전에도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mRNA가 뭐 분비성 IgA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IgG, 혈청 내 IgG만 이게 강화시키니까 우리는 그거는 이 호흡기 질환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는 백신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고, 또 mRNA 백신은 매우 불안정하니까 변이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백신이 의미가 없다. 백신을 맞을수록 변종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최근에 그 네이처지에 실린 그 리보솜 프레임 시프트 관련된 논문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위거든요. 그게 내가 백신 이야기만 하면 기침이 나. 일종의 천식, 이게 울화가 맺혀가지고 그게 슈도메칠 유리딘 들어봤죠? 그것도 우리가 2022년 초에 국회 발표할 때 이미 이야기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리딘을 슈도메칠 유리딘 분해가 잘 안 되는 걸로 치환을 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이제 그 프롤롱 연장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타임 시프트, 프레임 시프트. 그 문제는 이제 프레임 시프트라는 게 이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돌연변이가 일정한 확률로 발생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한 개씩 발생을 했다면 뭐 그냥 미미한 이제 경우라고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이게 25% 30% 일정한 확률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 그냥 일정한 확률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데 배치 투 배치 디퍼런스라고 이제 스웨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하면 어떤 바이알은 부작용이 많고 어떤 바이알은 보통 어떤 바이알은 아예 없다 이렇게 저 분포가 다르거든요. 그것도 아마 이 자료 영상 자료가 다 있는데 발표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약사 룰로는 이게 even distribution 이렇게 균질하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야지 상품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부작용 없으면 좋지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백신이 부작용이 한 10개 나타난다 이러면은 10개가 동일하게 바이알마다 나타나야 상품 가치가 그렇죠. 있는데 이 mRNA 백신은 어떤 바이알은 1000개 이상, 어떤 바이알은 500개, 어떤 바이알은 없다. 이런 식의 uneven, 그러니까 불균질한 분포를 보인다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약사 입장에서 룰로. 그래서 이건 전직 제약사 직원이 밝힌 거예요. 사샤 라티포바라고 요즘 많이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제약사 그 절차상 비즈니스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이런 분포를 보인다. 이거는 의도적이다. 실험용으로. 그래서 이 바이알, 그래서 제가 바이알 넘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로트 번호별로 그렇죠, 로트 이상 번호. 반응이 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취합을 해보니 다르더라. 이거는 상품으로서 브랜드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의도적으로 실험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럼 어느 바이알을 맞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나오는구나. 어느 바이알 맞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네. 그럼 자기들은 그 바이알에 몇 %를 넣었는지 다 나올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맞은 사람은 나이 또 인종 젠더 성 남성 여성에 따른 변화가 무엇일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21년 12월 13일인가 25일인가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1차 기자회견 할 때 1차 2차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류가 있거든요. 그 승인 절차와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가면 2024년 10월 31일까지 이 모든 거에 파이널 리포트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돼가지고 그죠? 그 딱 맞다니까. 그 다음에 그게 2024년 5월 30일인가 이 영아까지 바로 태어난 신생아까지 접종을 해서 계획을 다 발표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 연령대로 하는 거니까 신생아는 아마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예전에 파라과이든가 어느 나라 하여튼 지금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는 접종을 시작한 거 페루였나 파라과이였나. 그래서 그 100%는 아니어도 샘플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춰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왔고 이거를 취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널 리포트 날짜가 지금 다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공개된 그 백신 계약서를 보면 그 접종 시기, 접종 연령, 접종 방법 같은 거를 제약사가 결정한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나리오가 저는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성인들 2021년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해가지고 성인들을 맞추고 나서 그해 7월달에 그 만 16세 이상으로 이제 허가를 승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고3들은 대부분 생일 지났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이고 저희 딸내미는 고2였지만 11월 16일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만으로 15세였다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고2들은 반 이상은 접종을 할 수가 없는 나이. 그죠? 네네. 근데 얘들이 10월 달인가쯤에 슬그머니 변경을 합니다. 또 낮췄죠. 네, 만 연령대. 12세로. 예, 예. 그것도 뭐 새로운 이 백신을 가지고
이거 뭐 허가를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기존 백신의 그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코미나티주를 예. 그대로 허가 변경을 통해서 거기다가 만 12세로. 연장 유효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뭐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뭐 예측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론으로도 안 맞고 뭐 중화항체 IgG가 아니고 IgA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그것도 그다음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접종률이 최고일 때 88%인가 2차 접종이 88%인가 하던 네. 2022년 4월에 코로나 감염률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아주 조롱거리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 맞췄어요. 완전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베이스에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신과적 그 세뇌 조작 프로그램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외국에 호주에 사는 리사라는 정신과 닥터에 의하면 뭐 그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대중 심리 조작 세뇌 프로그램이 교묘하게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이게 국민학생 아니 유치원생만 돼도 알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접종을 계속 했는데 계속 걸리고 또 사망은 계속 일어나고 중환자 생기는데도 계속 접종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세뇌, 미디어로 계속 세뇌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고 또 아주 그 세련된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비접종자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할 사람으로 소외시키고 이게 굉장히 그 대중을 향한 그 아주 교묘한 심리 조작 선동 세뇌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알아보니까 그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인드 컨트롤, 그 나노 테크놀로지로 그 마인드 컨트롤 특허가 이미 났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미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거가 있는 거를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쉽게 양측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다 이야기하면 정말 음모로 매도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국민 각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주 가까운 닥터 얘기도 설명을 하면 아니 이거는 SF 영화에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현미경을 보여줘도 보여줘도 아니 무슨 목적으로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누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이 백그라운드를 다 알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도록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아는 사람을 극소수로 이렇게 소외시켜서 대다수가 세뇌된 대다수가 우리를 이렇게 crazy people 음모론으로 몰아가려고 이것도 다 프로그램된 계획이죠. 예. 정말 알기가 어려운 영역인데 지금 그 이상 반응이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질병청에서는 그 시간적 개연성, 네. 그 42일 접종 후 네네. 42일 이내에만 네. 그 부작용이 발생을 해야 이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제가 나중에 실험실을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길어지니까 원래는 재판에서 공개 검경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뭐가 있네. 이거 뭐지? 이제 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되면 제 손을 떠나는 거잖아. 나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 일단 접종을 중지하고 이게 무언가 분석을 하자. 이게 나의 의도였는데 계속 길어지고 기피하는 게 보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부족하지만 이게 세포 배양에 대한 테크닉은 잘 아니까 기타 등등 과거 젊었을 때 기억을 살려내서 한 25년 전, 30년 전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가 배양을 해보자 백신을. 그러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배양을 했어요. 얘들이 뭔지 다 보이죠. 좀 이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42일, 42일은 이 물론 이제 양이 많이 들어간 팀이나 어떤 몸이 특이의 체질이거나 약한 사람,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에겐 바로 반응이 강력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배양을 하면 42일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이게 피크 타임이 한 2달에서 60일 사이가 피크예요. 이 백신의 주작용이 배양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 부스터를 맞추라 그러잖아. 그치? 딱 맞는 거예요. 가장 피크 타임을 지나서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부스터를 맞아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부스터 타임을 맞췄구나. 그러면 백신이 이상 반응, 이상 반응하고 이상 사례, 부작용 이게 또 용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뭐 하여튼 질병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참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평생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제일 최장은 2년이 넘었거든요. 걔들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게 백신 배양을 지금 거의 2년여 동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지금 거의 마무리 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비정상 필라멘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주 포커스인데 짐작은 가죠. 이게 뭔지 짐작은 가지만 확증을 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제가 가진 실험 도구나 장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국제 연구자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지. 이것저것 추론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네. 그 말씀 딱 들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숨이 막히는 거 이해하세요? 이게 완전 반응이에요, 반응. 우라가 올라오는 거야. 멀쩡하다가도 백신 이야기만 하면 숨이 막 차기 시작해. 그동안 이제 초기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네네. 이제 초기부터 예. 백신 반대 뭐 나름 운동이라면 운동일까 이제 시민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 백신 반대 운동을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근데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대가를 많이 치렀는데 막는 자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공권력이 막으니까. 모든 언론에서 검열 삭제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진료하면서 여러 시간을 빼서 그 에너지를 들여서 들여다보고 이 뭐 비밀 공수 작전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하려면. 그리고 직원들 다 보내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해서 이렇게 발표를 어렵게 하면 다 막아버리니까, 차단하니까 우리의 노력이 너무 헛된 게, 물론 이제 그걸 보고 깨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발표하고도 한참 뒤에 맞으신 걸로, 이런 걸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들이 완전히 그냥 허공을 향하여 뭐구나 이런 느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대 가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 건 있지만, 그리고 그쪽 단체들이 우리의 내용들을 다시 전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확장된 면은 있지만 아까 들으니까 대다수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어. 그거는 완벽한 그 차단 검열 작전, 그리고 거대한 공권력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극소수의 서민은 참 하기가 힘든, 오죽하면 내가 백신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숨이 차다니까요. 거의 이게 심리적 천식 비슷하게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뭐 코진 선생님들 그렇고 원장님 비롯해서 뭐 저희도 그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들이 결국은
그 지금 국민들 많은 국민들한테 마음속에 약간의 물음표 정도는 심어줬다. 네, 네 저도 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의심의 씨앗, 진실을 향한 그 의심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줬기 때문에 절대 그건 헛된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렇다고 뭐 그냥 포기하고 왜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저희한테도 주변에서는 뭐 하러 하냐 이제 그만해라 놔줘라 이런데 그 이거 아니면 뭐 사실 뭐 하겠어요 제가. 아니 나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발표를 한 후에 접종을 하고 그 사고가 생겼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늘 알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발표하기 전이었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재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맞고 내가 그때 진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한 거거든. 제발 더 이상 맞지 마세요. 그리고 재판도 빨리 좀 접종 중지를 해라. 검경은 접종 중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 와중에 전혀 언로가 차단되어서 맞았다는 게 그래야 계속되는 희생자가 나왔다는 게 참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네. 진짜로. 어떻게 보면 뭐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뭐 분도 많은데 저희 만나면 이제 반백 초기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래.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라고 하지만 그 말이 안 들렸어. 안 들리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라는 거죠. 저도 유튜브 채널 4개 날아가고 유튜브는 아예 이제 가입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가 네. 갑자기 그냥 경고도 없이 영구 제명을 시키더라고요. 네. 지금 남은 페이스북은 그래도 뭐 가끔가다 정지 한 번씩 맞고 뭐 그냥 그건 풀어주니까 계속 하는 거고 뭐 네이버 쪽하고 그다음에 럼블은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니까 이게 조회수가 그냥 처참합니다. 럼블로 가면 일부러 찾지 않으면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귀한 유튜버들을 통하여 발표를 했지만 그 유튜버들도 자기 폭파되니까 바로 그냥 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럼블로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확산이 안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실험하고 연구해 온 건데요. 최초로 배양 시작한 게 검경도 하고 한 게 2021년 12월부터 검경은 했고 배양을 한 거는 아마 2022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2년 1개월 됐나요? 예. 그래서 그리고 각종 무슨 약물로 이걸 파괴할 수 있는 거, 뭐 녹이는 거, 뭐 기타 등등 실험을 쫙 했습니다. 지금 많이 해서 결과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 좀 제법 발표를 했고 지금 어쩜 실험의 피크 타임이 지나서 좀 정리 중이에요. 여기 막 정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많이 버렸어요. 이 혈액 검사도 하고 접종자 혈액 검사도 하고 또 여기는 이제 UV 그 자외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도 하고 많은 검사를 했죠.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늘 보시던 현미경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 입체 현미경입니다. 여름철에는 굉장히 이게 수요가 막 증폭하거든. 그래서 막 한 며칠 놓치면 바짝 말라버리고 이래서 마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 따님이 뭐 맞으셨다 했나? 화이자? 네. 화이자. 청소년들은 다 화이자. 화이자였구나. 청소년이 성인 용량의 한 3분의 1이던가 이게 희석을 해서 아마 준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화이자인데 지금 몇 개월째냐? 재작년 9월이면 지금 몇 년째냐? 지금 2월이잖아. 1년 한 7개월, 6개월? 18개월? 이렇게 키운 건데 요런 필라멘트들 익숙하시죠? 보이고요. 그 중간에 보이던 칩들은 거의 사라졌고 이 100배거든요. 100배 필라멘트들만 남았어요. 100배로 보는 거는 큰 필드로 보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말하면
인, 인체로 비유하면 사람이 접종하고 좀 몇 년 된 18개월 되면 이런 필라멘트들이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저게 아무것도- 생긴 거죠. 아니 이게 백신의 칩 같은 것들이 이제 변해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조건이 좋을 때 이런 거 막 테이프 같죠? 이게 좀 100배라도 이 사이즈가 직경이 아마 100배면 아마 10마이크론 될라나? 요 뎁스, 저 넓이가 그 길이는 좀 제법 기니까 한 수 밀리미터쯤 되겠죠. 이런 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몸에는 이렇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험실에서 배양은 아무 영양분 없이 백신을 0.3cc 그리고 멸균 증류수 1.5cc에서 계속 유지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생물체라면 이게 영양분 공급을 안 하면 저렇게 못 자라죠. 자라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생물체는 아니죠. 그리고 이런 정교한 테이프를 못 만들어내죠. 무슨 기계 아닌 다음에 굉장히 정교하잖아, 그죠? 200배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인체로 비유하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 인체에도 이러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배양을 한 거거든요. 이 장기 배양. 18개월째. 요게 아주 정교한 리본이에요. 40배인데 이거 사람이 만들기도 어려워. 화이자를 이게 아마 15개월째부터 나타난 것 같은데 18개월째입니다. 지금 배양. 디스틸드 워터. 디스틸드 워터란 멸균 증류수 아무것도 없는 물만 있는 전해질도 없는 거기서 이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주변에 물, 공기, 또 가끔 들어오는 빛 혹은 자체 백신 안에 든 오리지널 성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된 대로 공기 중에 뭐 질소도 흡수한다는 설도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예쁜 리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정교하죠. 여기 있네. 아까 가려졌다. 어느 건지 아시겠어요? 요거. 여기 필라멘트잖아요. 이 동글동글한 나는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만들어서 주변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게 정상 혈액에는 없어야 되는. 만들어서 생성해서 옆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래 보이거든요.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정상 혈액에 없는 거 원래는 없어야 되고 초기에는 안 보였어. 근데 50일째 배양을 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보이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무증상자 2년 반 지난 사람 혈액을 희석 배양했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그리고 옆에 이런 동글동글한 걸 퍼뜨리고 있어.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적 개연성 42일이면 42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혈관 내막염이라든지 뭐 저 스파이크 프로테인으로 인한 급성기 부작용 나타날 수 있는데 후반기는 아직 택도 안 되지. 게임도 안 되지. 그죠? 시동도 안 걸었네요. 이해가 가죠, 그죠? 보이죠? 혈액에서 추출한 거. 40배고 별 증세 없었고 모더나 맞은 사람인데 똑같이 초창기는 별로 안 보였는데 배양을 하니까 이런 테이프, 필라멘트 엉겨 붙은 완전히 막 꼬이고 꼬인 거 있지, 그지? 이게 잘하더라.
저런 것들이 몸속에서 이렇게 음. 자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추정되는 거는 이런 게 있으면 아마 혈류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저 모세혈관 같은 데서는 이 사이즈가 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주변에 혈구들이 들러붙으면서 혈전도 만들 수 있고 또 얘들이 프로그램이 되어서 혈전을 더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비정상 단백도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외부 그 신호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반응을 하려고 넣어놓은 것일 수 있다면 리시버, 뭐 센서 이런 거, 바이오 센서 우리 몸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을 외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작업하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추정을 하죠. 그럼 이런 필라멘트를 아까 저 화이자 키워서 보는 필라멘트하고 유사하잖아요, 그죠? 리본은 또 다른 데서 보이는 거 있어요. 저 체외 배출물에서. 그러니까 일치하잖아. 백신을 키우면 이렇게 되고 저 접종자 몸에서 나온 애들도 이렇고 그러면 뭐 목적이 뭐냐 얘들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핵심은. 그래서 뭐 거의 바이오 센서거나 리시버 혹은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것도 되고 양방향으로 할 것이다 추정을 해요. 그런 거. 이게 혈액을 배양했을 때 생기더라. 원래 혈액에는 없어야 되는 거. 그 뭐 많은 이런 게 접종자 몸에서 나온 이런 가지 보이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인데 지금 2년째 키우고 있다니까 아무 영양제 없이 그냥 저 생리식염수만 줘가지고 크고 있어. 이것뿐만 아니고 리본 같은 것들도 크고 이런 게 크거든요. 자라거든요. 2년째. 지금까지 나온 논문과 제 실험 결과와 기타 등등을 참조하면 현재 mRNA 이 백신, 이 코비드-19 백신의 병리 기전을 내가 한 몇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자 변형, 이건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이게 mRNA는 DNA로 통합이 안 된다. 이게 식약처와 질병처의 이야기인데 초창기지 2022년 초인가 21년 말인가 스웨덴 학자들에 의해서 mRNA가 DNA로 통합된 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그 가능성, 그거 하나에다가 또 이제 돌연변이, 아까 그 프레임 쉬프팅으로 인한 돌연변이들, 거기다 최근에 일본 학자들이 발표한 SV40라는 발암 유전자, 또 이제 릭 몽타니에 박사 이분들 이야기한 HIV 지인이 들어갔을 가능성, 또 뭐 다른 분들에 의하면 뱀독이라든지 nobody knows 어떻게 편집했는지 어쨌든 이런 유전자 변형과 돌연변이 여러 가지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ATP를 이게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들어가서 mRNA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마구 만들어낸다. 저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그 ATP를 마구 소모시켜 버려서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접종을 한 사람 중에 어떤 그 이물체가 생성된 사람들은 그 이물체가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자기 에너지를 엄청나게 빨아들인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래서 30kg씩 빠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세포 레벨에서 해석을 하면 이제 엉뚱한 걸 지금 막 양산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딸리니까 미토콘드리아 ATP가 이제 소모가 되면서 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DNA의 변형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를 못하게 돼요. 에너지가 지금 딸려서 미토콘드리아의 재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P53이 억제가 되면서 암이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럴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 최근에 많이 나왔죠.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최근에 아니구나. 이게 또 초창기네. 이게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도 일으키지만 혈관 내막염을 일으켜서 이제 각종 혈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각종 기관에 특히 심장 같은 데에 톡신으로 작용하는 것도 많이 발표가 되고 그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비정상 단백질 생성. 이게 이제 각종 면역 질환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프리온 디지즈, 광우병 계열, 그다음에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치매라든지 뇌가 이상해지는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이건 이제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핫 이슈인데, 나노 파티클이 들어가서 나노 스트럭처를 각종 만들어서 각종 내부 외부 그 전자기장에서 어떤 액션을 프로그램된 대로 잘하고 발현을 해서 그 내외부 송수신이 가능해서 트랜스휴머니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 오브 바디를 구축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처럼 들어온 어떤 물질들이다. 이렇게 한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걸 시기별로 보면, 시기별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약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혈관 내막염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 이 혈전들이 생기면서 막히고 혈류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심장에 독소로 작용하니까 심장을 멈추게 한다거나 그 심장 리듬의 불균일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그게 가장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딸리는 미토콘드리아 이 계열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체중이 막 빠지고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상 단백이 만들어지는 것은 각종 면역 질환들을 야기할 것이고, 아까 말한 비정상 단백이 몸에 축적되는 질환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이건 좀 길게 봐야 되겠죠. 몇 년에 걸쳐서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는 현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5G, 6G, 7G로 가면 더 증폭이 되겠죠. 이거는 계속 롱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슬비였지, 슬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굳이 말하면은, 아마 배가 아프기 시작했으면 그 위장관 계열의 어떤 혈류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계열들이 복합적으로 면역질환과 함께 오면서 기능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얘들이. 그 다음에 비정상 단백질도 형성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ICU에 오래 있었으니까 온갖 전자장치에서 전자장 영향을 받아서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나노 파티클들에 의해서. 근데 유전적인 거는 이제 알 수 없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복합적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스테이지 스페시픽, 시기에 따른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같으면 혈전과 심장 문제로 많이, 그죠? 출혈이나 뭐 막혔거나 혈류가 막혔거나 이래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얘들이 전자장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중에서 뇌 조직, 심장 조직 이런 게 전자장애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쪽으로 얘들이 가서 더 액션을 했을 것이라 추정을 하죠. 그 최근에 저도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이게 백신이라는 게 항원을 주입을 해서 그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항원이 이제 병원체가 그 바이러스-like particle, 이게 실험실에서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실험실에서 그 유사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백신에 활용을 한다. 그거는 일반 다른 백신 네,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VLP라 그러더라고요. VLP에 이렇게 mRNA 백신도 뭐 결국은 그 유사 유리딘으로 대체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국 그 목록에 보면 뭐 비형 간염, 뭐 가다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물론 저희는 이제 의학하고는 뭐 아예 담을 쌓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뭐 진짜 의학의 의자도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상식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mRNA 백신은 일반 백신하고 좀 달라요. 일반 백신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항원을 넣어서 항체를 유도하는 건데,
얘는 항원을 바로 넣은 게 아니고 항원을 만들도록 그 유전자 편집, 유전자 코드를 mRNA 코드를 지질 나노 입자에 싸가지고 세포 안으로 넣은 거죠. 그러면 그 코드를 받아서 세포 질내에 있는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온 mRNA의 그 포장이 벗겨지면서 리보솜에 들어가서 이 항원을 만드는 거야. 스파이크 프로테인. 스파이크 프로테인 돌기 단백질이라는 항원을 만들어요. 모든 세포가. 그럼 모든 세포란 여기서 혈소판도 가능해요. 혈소판은 원래 무핵 세포거든요. 핵이 없는 세포예요. 그렇지만 리보솜은 있다고, 혈소판은. 그러면 mRNA가 혈소판에 들어가면 그 리보솜이 그 코드를 받아가지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혈소판은 원래는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런 거 안 만들던 조직인데 만드니까 옆에 있는 그 대식 세포나 여러 가지 그 뉴트로필들 백혈구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만드네 이놈. 이런 혈소판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소판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 응고가 잘 안 되죠. 혹은 응고가 과하게 된다거나. 근데 마찬가지로 뉴트로필 백혈구들도 다 만들고 있거든 지금. 모든 세포가 예외 없이 딱 한 가지 적혈구만 못 만들죠. 왜냐면 적혈구는 핵도 없지만 리보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 다 만드니까 뭔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진짜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것도 100% 믿지는 못해요. 이론대로 만든다면 이 인체 내 세포들이 항체를 만드는 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못 보던 세포인데 이거 죽여야 되겠네 이래 되거든요. 면역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정상 세포를 단백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이게 좋지 못한 기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방식이. 항체 유도만 적당하게 하고 사라져 주면 좋은데 DNA로 이게 통합이 되면 평생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혈관 내막에서도 막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백혈구들이 이거 우리 세포 아닌데 죽여 이래 되고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뭐 사이토스톰이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자가 면역질환. 예, 대표적으로. 네. 기전이 그런 거고, 네. 그 외에도 내가 다른 이야기 많이 했죠, 예. 심각하네요.